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극적 봉합되긴 했지만 안철수계 인사가 눈에 띄지 않아서 이른바 안철수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까지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인수위의 그간 성과 또 남은 과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수위 출범 한 달 맞이했는데 윤 당선인 첫 회의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달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당선인께서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좀 미리 공부를 해서 좀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이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인 한 달이었습니다. 많은 간담회도 있었고 현장 방문들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인수위는 기존 인수위랑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당선자와 인수위가 한 건물에 들어있으면서 당선자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직접 회의를 챙기고 계셔서 예. 실질적인 어떤 논의나 토론 결정 사항들을 당선자가 의견을 내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원장은 토요일을 빼고 매일 회의를 주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 어떤 진도 체크나 분과 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 기존의 인수위보다 훨씬 더 좀 효율적으로 일을 풀어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 정부보다는 선 굵은 어떤 이슈는 없었다. 구조개혁 비전 없었다. 이런 일각의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지적을 저도 듣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작업을 하면서 국정 과제를 세팅을 할 때 이렇게 좀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처음에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전에는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주문이 좀 뜸했었고요. 오늘 일종의 이제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얼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지난 한 달과는 다르게 그 국민들에게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홍보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 어제 예정됐던 안철수 위원장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으로 하기로 됐는데 예. 일단은 공동정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기자회견 하면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각 인선 발표가 났을 때 국민들이 예측하셨던 공동정부의 모습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이제 내각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의견을 제대로 낼 기회가 없었다,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직접 이제 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분께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두 분이 독대를 해서 예.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서로 입장을 이제 표시연을 하시고 갈등을 좀 풀어내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 갈등이 어떤 이제 그 공동정부라는 거에 대한 시각 차이 그다음에 이거를 표현하는 화법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분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 했던 거는 국민들 앞에 두 분이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분이 다 노력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동정부라면 장재원 비서실장은 누구 들어간 게 중요하겠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러지만
그래도 그 안배라는 건 국민들이 바라볼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이 조금 안배하는 모습, 진정성 이런 게 좀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라고 그러나요? 그런 예. 거를 이제 안철수 위원장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 앞으로의 뭐 여러 기회에서는 훨씬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 국정과제 최종안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표드렸듯이 국정과제 최종안은 5월 3일에서부터 5월 9일 그 사이에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들한테 이제 대국민 발표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산을 해보면 5월 2일 날 안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차 선정안이 보고가 되고 4월 30일까지는 이제 최종안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그동안에 뭐 그 국정 비전을 먼저 만들고 예. 그 밑에 6대 국정 과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국정 전략이라고 표현했던 거를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국정 과제들을 지금 이제 오늘 정리를 일단 이제 한 번 한 거죠. 지난번에는 취합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작업이 오늘이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일종의 좀 미세 조정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작업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선인이나 인수위원장이나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국정과제를 근사하게 뭐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를 국정과제로 내놔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주문사항이시기 때문에요.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이행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그렇죠. 법이라든지 어떤 뭐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검토를 하면서 지금 그걸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새 정부가 정부의 의지만 가지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과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이거는 그 의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협치를 통해서 뭐 해갈 수 있는 과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제 다른 조금 이제 국민들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응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 그다음에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이제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하고 그야말로 좀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조금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과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그거에 대한 전략들을 짜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내각은 지금 짜져 있고요. 후보가 발표됐는데 앞으로 대통령실 구상 참모진 윤곽이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 정책실장하고 민정 일자리 수석 없어지는 거 확정입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당선인 대변인이 아니어서 그렇죠. 이 얘기를 말씀을 인수위 드리는 대변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마 이제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고요. 뭐 정책실장 대신 뭐 다른 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들은 논의가 활발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폐지는 확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1호 공약이 50조 원 손실보상인데 이 추경 자체가 이 고물가라는 변수를 좀 맞이했는데 인수위가 이거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추경. 이게 조금 고민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선인께서도 1호 공약으로 내셨고 인수위도 이게 뭐 그 코로나로 완전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일관적으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고, 너무 높아요. 국제 경제 환경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보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위에는 이제 그
손실보상 관련해서 두 개의 그룹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에서는 이게 이제 손실 규모를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손실을 못 받았던, 보상을 못 받았던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 이런 것들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규모를, 합리적인 손실보상 규모가 얼마인지를 이제 추정하는 일을 이쪽에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아서 사실은 고민스러운 일은 이제 경제 1분과에서 하고 있는데 네. 이 보상을 어떤 돈으로, 어떤 자금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그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재정 안정성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현금으로 받는 걸 제일 그렇죠. 선호하기 때문에 제일 현장의 좋죠. 요구 예.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도 뭐 문제지만 집값도 벌써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자, 부동산 규제가 지금 풀기보다는 조절하는 쪽으로 인수위는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조절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저희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부동산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TF의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전문가들 의견이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는 한 개의 이슈를 얘기를 하면 한 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DSR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집값의 영향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놓고 네. 뭐 발표하는 순서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DSR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예, 뭐 그것가 이제 그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집을 잘 사게 하려면 DSR을 좀 풀어줘야 된다 하는 쪽도 있고, 네. 이거 풀어주면 완전히 이거는 규제 푼다는 시그널을 너무 심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뛸 거다. 뭐 이런 걱정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이제 그 발표를 차근차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많이 좀 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5월 15일까지 이제 한 달 동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지금 아직 얼마 안 됐고 이제 그 공모를 할 때 이제 좀 많은 정보가 제공이 돼야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그 위치, 그다음에 국방부 자리를 쓸 거다 이런 정도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인수위 측에서도 조금 더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금도 있고. 상금이 있고요. 뭐 최우수상이 600만 원이고 우수상 300. 뭐 그러네요. 예. 저도 한번 넣어볼까 싶기도 한데. 네. 예. 좋습니다. 이 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인수위 내부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이제 곤란하긴 하지만 예. 내부적으로 많이 걱정들을 하셨던 거는 사실이고요. 아직도 이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본인께서 좀 많은 여러 부분을 이제 소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소명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청취자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5531님인데 손실보상 선거 때 약속한 대로 1천만 원 주는 거 맞습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 됩니까? 예, 그 손실보상에 대해서 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수는 그렇죠? 없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본인께서 이렇게 직접 국민한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전화 연결을 하였습니다.